기타 알트코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어떤 위선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산이 누군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프로젝트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이 중앙화된 거를 분산시켜야 된다. 탈중앙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심에 이제 비트코인이 있는 건데 다른 화폐들, 다른 암호화폐들은 그렇게 탈중앙을 그래도 외치지 않나요? 그 기치를 걸고 있지 않나요? 많이들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죠. 근데 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왜 다르냐면 이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만들었다는 것만 전해졌을 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상 주인이 없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가 자기 집 전기를 들여서 비트코인을 채굴했어요. 내가 내 돈 써서 내 돈 내산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 자기 혼자 채굴자였을 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탄생한 과정이에요. 근데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 외에 거의 대부분의 나머지 코인들은 발행 주체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특정인 혹은 특정 그룹이 발행을 하는 그 과정을 담당을 해서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개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세일을 먼저 해요. 일종의 프리 세일이죠. 아, 내부자들한테 먼저 파는 거군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 포인트인데 이거는 투자 계약이라고 봐도 되지 않냐는 그렇죠. 거죠. 투자 계약이죠. 네. 어떤 그렇게 처음에 자본 조달을 토큰을 팔아서 하고 그 자본 조달한 돈으로 메인넷이라는 걸 개발해서 런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인사이더들 프리세일에 참여했던 인사이더들은 당연히 내가 지금 준 돈으로 메인넷이라는 게 개발돼서 나오겠지 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두여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탈중앙화 됐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미 경영진과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탈중앙화 된 게 아니다 사실.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썼다는 것만 똑같지 사실상 그러네.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어떤 증권의 성격을 띤 주식회사랑 똑같네요. 네,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어요.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는 자기 혼자 그 채굴을 하다가 2명, 3명, 5명 이렇게 채굴자가 되니까 자기가 호련히 떠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채굴한 한 100만여 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묶여 있어요. 하나도 옮긴 게 없어요. 그거 그대로 두고 그냥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위선이라는 문제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제가 책에다 쓴 내용인데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위선이 발생한다. 히포크렛. 권력이 생기면 위선이 발생한다가 정확히 제가 책에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사람 이상이 모이면 위계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생겨나고 이 권력 안에서는 반드시 위선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만들었고 이걸 탈중앙화시키기 위해서 한 3년 후에는 그냥 너희들에게 주고 난 떠날 거야 라고 누군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겠죠. 그걸 못하는 게 위선이에요. 그걸 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게 결국 위선인 거잖아요. 그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그 위선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 처음에는 로드맵상 나 이렇게 발행했고요. 이렇게 쓸 거고요. 라고 다 정해놔요. 투명하게. 그리고 그게 이제 달성이 되면은 나는 결국 팔고 나가겠다. 이제 이런 계획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팔고 나가는 건 뭐 엑시트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나간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죄 없는 잉태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말을 빌려온 거예요.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에 그냥 갑자기 나왔듯이 그 비트코인도 주어진 거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누군가 만들었죠. 근데 그 만든 사람이 엄청난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떠났잖아요. 수십조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세상에 그냥 주어진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 알트코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어떤 위선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그런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홀더들이 생기기까지는 정말 그 바닥에서 그렇게 한두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와, 한 명이 만들었고 진짜 풀뿌리처럼 만들어진 거네요. 풀뿌리 맞아요. 민주주의처럼. 비트코인 그 개발 어떤 과정을 담은 사토시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끼리 이메일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런 거 어때요? 저런 거 어때요? 막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한 몇 년에 걸쳐서 그걸 아이디에이션 하다가 딱 만들고 그래서 채굴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 스토리가 담긴 한마디로 책입니다. 사토시에서라는. 저도 이제 뭐 내용이 어려워서 띄엄띄엄 읽긴 했는데 한번 뭐 비트코인의 그런 탄생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벗어난다는 것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부분들 이더리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더리움도 포함이 됩니다.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은 비탈릭 부테린이고 비탈릭 부테린 외에 이제 공동 창업자들이 몇 명 있어요. 알려진 사람들만 뭐 지금 알려져 있지 사실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없을 때 2014년 뭐 15년 요럴 때니까 이 내부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스테이킹을 그 이더리움의 물량을 가져갔는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정확히.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 인사이더들이 현재 이더리움 유통 물량의 70%를 당시에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졌어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여기 재단이 존재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이 재단에 마케팅 팀도 있고 개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상. 팔아야 되니까 네.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더리움은 마케팅을 해요, 이 재단이. 광고도 하고 막 그래요? 광고도 하고. 그렇구나. 이 마케팅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게 이제 증권이라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내부자들이 70%를 가져갔다는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의견이 있고 공식적으로는 25%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가져간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잖아요. 25%든 10%든. 그게 투명하지도 않구나. 그 사람들이 네. 이제 밀실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 9월 15일에는 이제 머지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1.0과 2.0을 합치는 스케치죠. 네. 그 결정, 그걸 할까 말까 하는 그 결정이 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막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를 통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재단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재단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회사네요. 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해가지고 단일 장애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발에는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의 미스, 하나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망가질 수 있는 그 단일 장애점이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이더리움에는 존재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프로젝트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아무리 그 선의를 갖고 뭐 어떤 나라라든지 어떤 뭐 조직이라든지 탄생했다 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삼국지나 뭐 초안지 이런 거 봐도 그 군웅들이 막 꿈을 꾸고 진짜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태평 성세를 만들겠다 하지만 나중에 황제가 되고 이러면은 또 타락하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봉건제의 한계죠. 봉건제나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은.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선의를 지킨다 해도 그 미심쩍은 게 역사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이 좀 되네요. 테라 루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테라도 코인을 처음에 인사이더들한테 나눠준 게 한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라도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라 루나 클래식, 뭐 루나 2.0 만든다 이거 투표했을 때도요. 커뮤니티에서 투표는 부결됐어요. 만들지 말자, 뭔 소리냐. 근데 또 투표를 열어가지고 그냥 제일 큰 물량을 가지고 있던 권도영 테라 그 창업자가 표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통과시켰죠.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다 있는, 똑같은 문제가 다 모든 코인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자유로운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있냐 혹은 믿을 수 없냐 이걸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도 뽑고 뭐 국무총리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한데 저 사람들 그래서 다 나쁜 놈들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좋은 정치인을 뽑으면 나라는 자연히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가 채택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상당히 민주주의 시스템과 유사해요. 그래서 잘 디자인돼 있고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 장치가 세력들 간에 잘 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떤 그 봉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일 장애점 여기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번에 FTX 같은 큰 사건이 한번 터지면서 네. 이게 사실 암호화폐라는 전체 그룹으로
싸잡아서 이거 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은 게 있고 또 잘 운영되는 거래소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과 또 다른 코인의 이런 차이 이런 걸 또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뭐 FTX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비교하시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태였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FTX 사태는 앨런 회계부정하고 비슷해요. 아, 앨런이란 회사. 앨런이란 회사가 그 경영진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회가 이제 변변치 않았고 경영진을 견제 감시하는 장치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2000년대 초에 앨런 사태 터졌을 때도 이제 미국 기업 투명한 기업의 재무 구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도 많이 생기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 법안의 취지가 다 비슷해요.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이제 경영진을 적절히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주고 외감 회계법인 반드시 두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면은 이제 경영진의 그런 위선의 문제에서 조금 우리가 투자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런 노력을 했던 곳이 FTX가 아닌 다른 거래소들 지금 살아남은 곳들이고 FTX 거래소는 뭐 요즘 뉴스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거의 그런 거에 대한 제어 장치가 아예 없었더라고요. 이사회에도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창업자와 내부 임원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 아니 벤처 캐피탈 투자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보통 외부 투자 받으면 그 투자사가 해당 회사에 이렇게 임원진 아니 이사회에 안 치거든요. 그래야 이제 견제를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히 좀 팽배해 있는 우리는 블록체인이야. 탈중앙화야. 우리는 웹3야. 이런 거예요, 사실. 이거 다 사실 허구라는 거죠. 그런 거 다 허구고 어떻게 그래서 경영진을 견제할 거야. 저 사람이 사기치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 책에서 이 용어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웹 3.0의 가면. 그 웹 3.0 가면을 쓴 조직들이나 뭐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가면을 쓴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웹 3.0 뭐 바꿔 말하면 탈중앙화된 인터넷인데 탈중앙화된 어떤 창업자나 경영진의 니즈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가동되지 않고 주권이 다 이제 투자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돌아가 있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창업자의 입맛에 따라서 토큰이 활용될 뿐이지 그 토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리세일에 들어가서 적어도 인사이더로 들어간 게 아니라면 나중에 퍼블릭 세일에서 이렇게 뭐 대량의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좀 여기에서 지분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면을 쓴 프로젝트들이 또 많이 하는 게 우리는 탈중앙화된 어떤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테라도 그랬거든요. P2P 디지털 캐시를 만들려고 해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구호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비슷해요. 어떤 개인 대 개인 간, 어떤 기관의 도움 없이 개인 대 개인 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는 뭔가를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토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말에는 일단은 탈중앙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이스에 깔린 블록체인 자체가 탈중앙화 되지 않았으니까. 보통 그런 프로젝트들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장을 해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 누가 이더리움을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야 쟤네 서버 내려 하면은 내릴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중앙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서비스를 올리면 탈중앙화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탈중앙화라는 그 P2P 개인 대 개인 간이라는 말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자기네가 토큰을 먼저 찍었잖아요. 토큰을 먼저 찍었으면은 그 탈중앙화라는 게 실현되기도 전에 그냥 토큰으로 돈을 번 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는 고객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고객이 이걸 정말 유용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를 검증을 해나가야 되는 조직입니다. 기업이라는 건 원래.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걸 찾으면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투자도 받고 뭐
아 대단하다 여기 넥스트 10년을 이끌어갈 회사다 막 이런 찬사도 받고. 근데 토큰을 찍어내면 이런 과정 없이 앞에서 자본 조달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돈을 먼저 다 땡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구 섞인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메인넷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게 이제 블록체인 업계의 팽배한 이제 유행어거든요. 아니 토큰부터 팔더니 왜 메인넷은 안 나와요? 그 2018년이 그때 엄청 문제됐잖아요. 그때 많이 나왔던 ICO 뭐 이래가지고. 그쵸, ICO 분 때. 어. 근데 지금은 이제 ICO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런 프로젝트 토큰을 막 발행하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는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웹3로. 우리 웹3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웹 3.0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책을 쓴 목적이 결국 비트코인 왜 나머지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자. 그리고 왜 나머지는 뭐냐면 웹3의 가면을 쓴 뭐 유사증권, 그리고 나쁘게 보면은 뭐 사기가 좀 섞여 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걸러내자, 이런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웹 3.0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이제 쓰셔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좀 읽어가지고 그런 가면이나 이런 오해, 그리고 싸잡아서 아 이거는 뭐 다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또 미래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